그럼 지금 이제 45채 정도를 지금 개인 명의로 갖고 있어? 법인 명의로 개인. 갖고 있어? 그럼 1억 이하야? 지금 전체 내는 종부세가? 전체 종부세? 한참 이하야. 보통 소파에 누워서 물건을 많이 찾거든. 그럼 보통 PC보다? 책상에 이렇게 그렇게는 안 해. 그 책상에서는 안 하고 이렇게 보통 누워서. 저녁 먹고 이 곰돌이 푸우처럼 누워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계속 보고 근데 이거랑 동시에 보는 게 돈이 없으면 은행 어플도 봐. 토스나 이런 거 보면은 은행 어플을 딱 돌려봐가지고 요즘에는 이렇게 종합적으로 내가 대출 가능한 은행을 다 선정해 주거든. 맞아. 다 선정해 주니까 거기서도 나는 대부분 안 써. 당연히 안 쓰고 2금융은 또 안 써. 그냥 1금융에 중금리 이런 것도 써. 왜 1금융이니까. 근데 1금융에 중금리면 예전에 뭐 한 6, 7%, 7, 8%이 정도 가능했거든. 근데 나는 1년에 7, 8%면 내가 1년에 100%씩 버는데 굳이 이거를 안 빌릴 이유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해서 회사 다닐 때도 연봉이 그래도 4천 넘어간 적은 없었지만 그때 신용대출이 거의 2억은 있었을걸? 지금은 안 하는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신용대출도 거의 한 뭐 2억 정도 받을 이때도 그냥 꾸준하게 은행 어플도 봤어. 지금이야 흐름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은행이 있으면은 또 돈 나온다 갑자기 은행에서 빵 뜨잖아 어플에서 빌려주겠다고 그러면 또 물건 찾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레버리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투자자네. 근데 레버리지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가지고 있단 말이야. 리스크에 대한 두려움.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믿음은 뭐였어? 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안전하다는. 믿음은 그거지. 내가 1억 3천짜리를 보통 1억에 사. 1억 5천짜리를 보통 1억 2천에 사. 그 말은 안전마진이 3천만 원이 더해져 있는 걸 나는 싸게 사.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를 따지기에는 이미 사자마자 안전마진이 있는데 리스크라는 거는 내 그 안전마진이 다 깎이고 내가 만약에 1억 2천에 산 게 뭐 더 밑으로 내려오고 안전마진도 다 깎아먹고 그런 상황이라면 사실 나는 리스크에 처한 거지. 그치. 내가 가진 레버리지 100% 들어갔지만 레버리지를 깎아먹게 되면 나는 부채만 쌓이는 형식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이 아니라 어떤 물건을 사던 안전마진이 몇천 정도 있는 걸 사기 때문에 사면 살수록 사실은 뭐 레버리지를 통해서 자산도 커지긴 하지만 자본이 있잖아. 자본도 커지는 거지. 사자마자 내 자본이 되는 거네. 그 안전마진만큼은. 근데 이 물건을 내가 딱 봤을 때 빌라든 오피스텔이든 아파트든 이게 안전마진이 기본적으로 몇 천이 확보된다는 거를 보는 눈이 있어야겠다 그러면. 그게 투자자지. 사실은.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 그게 전부지. 투자 정보의 왜냐면 그거를 알 수만 있다라면 사실은 누구에게 뭘 배울 필요도 없고 내가 사업자인 거야 사실은. 내가 알아서 판단하면 돼. 그런 눈을 갖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본인이 산 이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제 45채의 그 매물들은 다 그런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매입을 한 케이스인 거야. 근데 나는 궁금한 게 무피나 풀피를 살 수 있는 물건이 그렇게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각하면은 없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약간 사이클을 또 봐야 돼. 서울 경기도에 25평 아파트를 무피로 파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 그때 당시에도 최소 1,000, 2,000은 있었어요. 왜냐면 내가 산 아파트들이 나는 45채 다 복도식 하나도 없거든. 다 25평 계단식 이상이야. 그러니까는 웬만한 수요가 있는 것들만 다 샀거든.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엔 내가 물건들을 산 게 2015, 16, 17, 18 요 정도였고 경기도도 16, 17, 18 이 정도였어. 근데 경기도 25평 계단식이 뭐 그때 근데 연식은 좀 있어야 돼. 새 건 당연히 되게 비싸지. 한 20년이나 15년 정도 된 거? 그런 것들은 한 1,000만 원 정도 주고 샀거든. 서울 같은 거 2,000만 원 주고 사고. 그러니까 가장 갭이 작을 때만 노리면서 산 거야. 서울 경기도를 그때 당시에 그렇게 샀고 그 이후에 2020년대 2020, 2021년 요때는 이제 지방으로 넘어간 거지. 그때는 이제 지방장이 보통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엄청 하락을 했거든. 엄청 하락을 했기 때문에 20년 초반에는 이게 반등을 할 시점이었고 너무 하락을 오래 해서 매매가는 진짜 안 하자. 근데 전세는 어느 정도 받쳐준다. 받쳐주지. 왜 받쳐주냐면 거기 있는 현재 실제 거주자들은 몇 년 동안 매매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무서워서 집을 안 사지. 전세 수요는 높아. 전세 수요는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은 유지가 되고 매매가는 하나씩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때 그래서 회사를 다 거의 마칠 때쯤이었는데 2020년은 그때 지방 아파트들 보통 하나 살 때 2,000만 원씩 받고 샀어. 받고 샀다. 그러니까 내가 뭐 1억 천에 어디 아파트를 사면 잔금 치르기 전에 1억 3천이나 이렇게 전세를 놨고 거의 이렇게 2천만 원, 1,000만 원씩 다 받고 샀기 때문에 지방 아파트 내가 20채 살 때까지도 돈 들은 게 한 16채까지는 500만 원밖에 안 들었어. 하나에 500만 원이 아니야. 16개가 500만 원 든 거야. 아니 그러면 그 세입자들은 그런 생각을 했겠어. 아니 이렇게 집값 계속 빠지는데
저 집주인 이상하다. 왜 살아? 나 그거는 전세 살고 그건 가야지, 사실 이런 생각했겠어. 매도자도 내가 매도자한테 깡패처럼 패서 산 게 아니잖아. 그치. 결국 다 협의가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매도자도 얘 되게 이상하다 생각을 했겠지. 그 당시에는 빠지고 이렇게 하락했는데 지금 왜 사냐고 얘기를 했을 텐데 그거는 그 시가 담겨져 있는 그 도의 시세 그래프를 안 본 거야. 시세 그래프를 보면 충분히 하락 이후에 상승을 할 조짐이 보였어.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났거든. 그런 건 이제 시세 그래프라든지 아니면 거래량 그래프라든지 빅데이터를 몇 개만 보다 보면은 이제 이쯤에서는 하락이 한 3년 지났고 조정 구간에서 바닥에서 1년 동안 다졌기 때문에 거래량이 크게만 올라만 준다면 앞으로 상승장이 이어지겠다라는 판단이 섰어야 돼. 나는 그런 공부를 했다 이미. 그치. 이런 빅데이터를 공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국 지금 제주도랑 전남만 없고 나머지는 다 있는데 그래? 제주도랑 전남만 없고 다 있어. 다 있어. 다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각 도시들마다 최저점에 내가 다 들어갔어. 모든 도시의 최저점은. 사이클이 있는 거는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아. 상승 하락이 있는 건 알지. 근데 하락하고 있잖아. 지금도 이제 사실은 조정에 이제 뭐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미 조정이 시작된 것 같고 지방도 이제 약간 꺾였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근데 그 최저점을 알고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거든. 야수의 심정인 거지 사실은. 왜냐면 가장 리스크를 적게 가지고 가는 사람은 사실 선발대보다 약간 늦은 후발대가 편하지. 앞에 이미 거래량이 선발대가 와서 확 해놓고 상승으로 돌아선 후에 이제 사면은 누가 봐도 이거는 편한 투자긴 한데 그만큼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그만큼의 수익도 적지. 근데 나는 애초에 선발대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내가 돈이 든 게 제로거든. 돈이 든 게 제로기 때문에 무서울 게 없는 거야. 만약에 내가 돈이 들어갔으면 무섭겠지. 근데 돈이 들어간 게 없는데 뭐가 무서워? 그래서 각 지역들마다 돌아다니면서 사이클이 가장 바닥일 때만 다 주워 남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와서 당연히 늦었지. 근데 각 구간별로 보면 다 시기는 있었어. 그럼 지금도 있을 거 아니야? 지금도 있기는 하지. 그리고 근데 지방 아파트도 2020년이라고 했잖아. 2021년까지도 엄청 올랐고 작년 이제 여름 막 이때 공시 가격 1억이야. 이것도 엄청 테마 그거 핫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은 대도시는 너무 많이 올랐다. 더 소도시로 가자. 뭐 그래서 막 인구 10만도 막 들어가려고 하고 막 이런 사람 했는데 나는 그래서 오히려 되게 보수적인 투자자라서 엑시트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애초에 들어가진 않았거든. 그래서 내 인구 만지도는 약간 15만 그래도 이상. 수요가 그래도 받쳐주는 곳. 그치. 내가 지금까지 뭐 거제 25만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산 가장 최근에 산 게 서산이거든. 서산이 인구 17만. 적어도 이 정도 도시까지만 들어갔지. 작년 여름에 그렇게 해놓고 그러면 또 지금 그때 상황에서 돈이 없이 살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라고 나는 생각을 해서 남들은 지방으로 더 내려갈 때 나는 오히려 적의 심장을 공격한다 라고 생각해서 서울 강남 오피스텔을 매수하기 시작했어. 언제부터? 작년 여름부터. 여름부터? 그 지금까지? 어. 강남 오피스텔을 매수를 할 수 있다고? 특이하긴 하지. 내가 그래서 강남 오피스텔을 지금 5개 보유하고 있는데 5개 다 2천만 원씩 받고 샀어. 받고 샀다고? 어. 아니 강남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해? 그게 사람들이 안 보니까 가능한 거야. 나만 봤으니까. 그러니까 막 그 강남 저기 변두리에 막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곳 아니야? 다 강남역 인근. 강남역 신분당선 요쪽 인근이야. 그러니까 그 딱 강남대로 왼쪽이 서초구, 오른쪽이 이제 그 역삼동이거든. 서초구. 근데 거기에 뭐 3개 있고 그다음에 테헤란로 쪽에 이제 역삼동에 하나 있고 하나 자곡동 거기는 좀 약간 말한 것처럼 좀 뒤긴 한데 나머지는 다 위치 괜찮아. 그러면 그런 것들도 굉장히 소액으로 산 거야? 돈을 받고? 그러니까 내가 한 매수를 1억 7천 정도에 하고 전세를 1억 9천이나 2억에 맞춘 거지. 그러면은 살 때마다 2천, 3천씩 받고 산 거야. 이것도 똑같은 방법이야. 돈이 없이 살 수 있는. 그럼 지금 이제 45채 정도를 지금 개인 명의로 갖고 있어? 법인 명의로 개인. 갖고 있어? 다 개인 명의로 갖고 있어? 직장인일 때 주위에서 법인 많이 했거든. 다 나한테 하라 그랬거든. 그치. 하라 그랬는데 나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그 뭐라 그럴까 미안함? 사장님에 대한 미안함이 미안함? 있어. 아니 근데 불인이들은 다 이렇게 생각할 거야. 45채 정도 개인 명의로 갖고 있다고 하면 문재인 정부 때 이미 망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세금 내고 끝났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다들 세금을 진짜 무섭게 생각하거든. 세금 몇 억씩 막 내는 거야? 근데 몇 억까지는 아니야. 몇 억까지는 아닌데 어떻게 보면 진짜 공부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거든. 세금 문제가. 왜냐면 보통 사람들이 일이 닥쳤을 때 세금을 생각을 해. 그치. 고지서를 받고 이제 깜짝 놀라지.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번 거 같은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좀 안타까운 게
나는 부동산 투자를 시작한 10년 전부터 보통 부동산이 이제 투자책을 많이 읽잖아. 근데 나는 부동산 세금책을 동시에 읽었어. 아, 세금책을 많이 읽었어. 부동산 세금책도 동시에 읽고, 그래서 세금 같은 경우에 뭐 이제 임대소득이라든가 양도, 그다음에 취득,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내가 다 계산해. 아, 직접 계산할 수 있어? 당연히 계산할 수 있어. 우와. 그다음에 뭐 보유세, 종부세 이런 것도 다 내가 계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세금이 먼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는 약간 포트폴리오를 그래서 직장인으로서 세금을 안 내면서 많은 주택을 보유할 수 있게끔 애초에 짜놨어. 그게 가능해? 가능은 하지. 지금 시점에서는 안 될 수 있어. 왜냐면 근데 내가 시점에서는 됐던 게 뭐냐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포트폴리오를 지역별로도 짜놨고, 그러니까 수도권, 지방 이렇게 6대4로 짜놨고, 그 다음 포트폴리오는 이제 물건별로 짜놨어. 물건을 뭘 가지고 있냐면 서울이랑 수도권 아파트, 이게 내 자산의 40%야. 그 40%는 예전에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뭐 빨리 등록하세요, 국가가 세금을 어떻게 해줄 테니까, 그런 얘기 있었잖아. 혜택이 있었지. 그게 가장 큰 혜택이 뭐였냐면 종부세 합산 배제야. 그 물건에 대해서는 종부세의 빵이야. 안 더해져. 아예 빵이라서 내가 그게 수십억 가지고 있어도 사실 종부세에 나가지가 않아. 그치. 그리고 내 자산 중에 20%가 오피스텔이거든. 강남 오피스텔을 많이 샀다 그랬잖아. 그 이유도 단 하나야. 보유는 하고 있대. 종부세를 내가 안 내. 그치. 이유는 오피스텔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야. 맞아. 왜? 사원이요? 주택이 아니니까. 그치. 주택이 아니니까. 이렇게 되면 이미 60%의 내 비중이 종부세는 안 나가게 빠지지. 나머지 40%는 뭐냐면 지방 아파트 20%, 그 다음에 서울이랑 인천에 있는 노후빌라. 근데 인천 노후빌라나 지방에 있는 아파트나 똑같은 공통점이 공시가가 낮아. 1억 이하야? 1억 이하지. 그렇기 때문에 걔네가 뭐 많이 뭉쳐진다고 하더라도 얼마 안 된다. 얼마 안 돼. 아, 그럼 1억 이하야? 지금 전체 내는 종부세가? 전체 종부세 한참 이하야. 한참 이하. 한참 이하야. 아, 막 그리고- 연봉만큼 되고 막 이런 그렇지 게 않아. 아니네. 그래서 내가 직장인으로서 지금 연봉이 3, 4천이었는데 내가 끌고 갈 수 있는 집의 숫자는 많아야 되고 세금은 적게 내야 된다는 게 기본 패턴이었기 때문에 10년 전 부동산 투자할 때부터 미리 계산을 했어.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에서 다 빠지고 나면 얘만 남고 얘는 충분히 내가 낼 수 있겠다. 뭐 1년에 한 채씩 파는 것도 아니고 그냥 1년에 5% 갱신 몇 개만 하더라도 충분히 현금 뭐 1, 2천 끌어와도 충분히 낼 수 있겠다. 그래서 보유에 대한 부분은 아예 신경을 안 쓰지. 그러면 이제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세입자 관리 때문에 죽어난다 이런 얘기 또 많거든. 그 부분은 어떻게 해? 처음에 얘기했듯이 결국 사랑관리라 그랬잖아. 사랑관리인데 나는 신기하게도 이상한 사람들이 안 꼬여. 아니 이렇게 집이 많은데도? 신기하게도. 그래서 한 50채 임대주택 가지고 있어도 나한테 연락하는 사람이 1년에 한두 명도 안 돼. 하자 없는 물건을 잘 사서 그런가? 그것도 뭐 임장 갔을 때 보면서 하자 없는 것도 산 것도 있고 또 중간에서 이제 공인중개사들이 잘 관리해주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난 제일 중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인 시세보다 전세를 난 낮게 줘. 이유는 내가 만약에 지금 현재 시세보다 전세를 낮게 주면 임차인분들이 굳이 나에게 연락을 안 해. 만약에 내가 전세금을 진짜 이빠이 뽑아가지고 놓게 하면 이분 입장에서는 그 돈이면 딴 데 갈 데가 많잖아. 딴 데 옮길 수가 있고 뭐 할 수가 있고 한데 또 뭘 요구할 수가 있고 막 이런데 나는 보통적으로는 전세가를 되게 낮게 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난 보통 전세 금액도 잘 안 올려. 한 번 있으면 또 몇 년씩 다 그냥 나갈 때까지 하게 하고 그래서 지금도 뭐 진짜 6년, 7년씩 있으신 분도 있고 그래. 그냥 불이들이 갖고 있는 세금에 대한 두려움, 관리에 대한 두려움,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공부와 준비와 경험과 이런 걸로 다 극복이 가능한 그런 이슈였던 거네. 그치? 내가 해봤으면 다 그러고 근데 이게 주위 지인들한테도 알려주고 손목 끌고 가서 내가 뭐 사주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렇지 않으면 진짜 어려운 건 맞다고 생각해. 이걸 진짜 한번 해보고 한 번쯤 겪어보고 하면 좋을 텐데 그래서 나는 항상 그 생각을 하는 게 부동산 공부를 하게 되면 본인 이름으로 등기를 한번 쳐봤으면 좋겠거든.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아, 그치. 만약에 진짜 말 그대로 내가 1,000만 원 투자해서 진짜 뭐 우여곡절 끝에 뭐 나중에 1,000만 원을 번다 하더라도 그 관리를 하면서 느끼고 배우는 게 또 있거든. 그치. 또 그게 근거가 되어야지 다음 투자나 관리나 이런 게 차근차근 넘어가는데 요새 부동산 하시는 분들 보면 이게 뭐 대학교 수업 듣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공부만 미친 듯이 하고 그렇게 강의를 열심히 들으셔. 여러 강의를. 아 이거 뭐 몇십만 원짜리 되게 아까울 것 같은데 그렇게 하나 배우셨으면 그 근거를 해봐서 여기서 좋은 거 저기서 좋은 거 그래서 나에게 승화를 시켜가지고 본인 판단에 뭐 하나라도 해보고 관리도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그냥 보통 사람들은 아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이게 다 끝이야.
아 이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옛날 얘기지. 잘 생각해보면 서울 수도권, 광역시 뭐 이렇게만 딱 생각하시는 것 같고 지방의 사이클은 또 별도로 움직이거든. 그리고 각 지역마다 상승과 하락 시점이 다 동일하지가 않아. 동일하게 떠올랐다 동일할 때 가라는 게 아니라 각 도의 그 밑에 시가 여러 개가 있고 그 시도 인구가 많은 순서대로 떴다가 지는 순서가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 사이클도 너무 다양하고 또 주거용이 아니면 상가용도 또 따로가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면 나는 또 그 생각도 해. 아, 늦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러면 너무 늦었으면 이미 올라간 지역을 보시지 마라. 지금 떨어지고 있는 지역이 얼마나 많냐. 너무나 행복해 사실 요즘 보고 있으면. 왜냐면 내가 옛날에는 못 샀던 지역들이 지금은 몇 억씩 깎이고 있어서 나는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내년쯤 돼서 그러면 최끝까지 내려갔어. 본의적인 가격까지 간 것 같아. 그때 난 매수 들어가면 되거든. 그러니까 언제든지 공부가 끝난 게 아니고 투자가 끝난 게 아닌데 떨어질 거 지역 생각을 하면 그동안 공부할 시간이 너무 충분하잖아. 공부할 시간도 충분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돈 벌 시간도 충분히 있고 왜냐면 지금 당장 투자라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준비할 시간, 공부할 시간이 있고 그때 좋은 지역들을 보고서 들어가면 되는 건데 지금 그 준비를 안 해놓으면 또 그때도 놓친다니까. 이게 이제 부동산 사이클이라는 게 되게 순환버스라서 한 번 떠나면 다시 안 오는 게 아니라 이제 또 다시 슬슬 오잖아. 그러니까 그 올 때를 대비해서 종잣돈도 만들고 공부도 하고. 그래서 진짜 투자자들은 1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진짜 쉬는 해가 몇 년 안 된대. 뭐 한 1, 2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사이클이 다 다르고 종목도 너무나 다양하고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내가 시기별로 지역의 투자 시점이 다르다 그랬잖아. 또 시기별로 물건별로도 다르잖아. 그렇지. 아파트, 뭐 빌라, 오피스텔 이런 물건별로 다르잖아. 그러니까 너무 하나 뭐 서울 아파트 이것만 딱 찍고 있으면은 당연히 안 보이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지역을 좀 넓혀서 광역시, 지방 8도 그리고 거기에 또 플러스를 해가지고 뭐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이것까지 다 보고 있으면은 투자할 게 현재에도 계속 있거든. 그렇지. 좀 20, 30대 중에 이제 내가 부동산 투자로 경제적 자유를 이뤄서 나도 빨리 파이어 하고 싶다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한 1년 후 조금 있으면 또 다시 기회가 올 수 있잖아. 어떻게 지금부터 했으면 좋겠는지 조언을 좀 해줄 수 있을까? 조언을 하기 전에 질문이 약간 잘못됐어. 왜? 어떻게 빨리 해서 난 빨리가 좀 빠졌으면 좋겠어. 빨리가 빠져? 왜냐면 결국에 이게 사람이 심리가 되게 웃긴 게 나 같은 사람 나와서 퇴직했다 그러고 놀고 있는데 돈 들어오고 뭐 이러면은 짜증나고 나도 빨리 그러고 싶긴 해. 당연할 거야. 당연한데 그 빨리라는 조급함을 좀 버려야 될 것 같아. 왜냐면 나도 잘 생각해보면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고 투자를 했지만 결국 내가 파이어하게 된 기간 자체가 이미 10년이거든. 맞아. 그냥 굉장히 큰 시간인 거야. 굉장히 큰 시간인데 나보다 공부를 더 안 했고 투자도 안 했는데 난 1년 안에 파이어를 하고 싶다. 이건 애초에 생각이 좀 잘못됐다고 봐. 그리고 너무 빨리 나오게 되면 리스크가 너무 커. 특히나 나 같은 경우는 작년 4월에 회사를 그만두니까 얘네가 은행이 어떻게 알았는지 빨리 돈 갚으라는 거야.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딱 돌아가 버리면 건강보험이 돌아가 버리면 얘네도 바로바로 체크가 돼서 바로 신용대출을 갚으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나는 근데 이미 투자하면서 신용대출을 한 몇 억씩 받아놨다 그랬잖아. 그런 거 갚는 게 너무 힘든 거야. 왜냐면 퇴직금을 그렇게 많이 받아온 것도 아닌데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만약에 회사에서 나오려고 하면 회사에서 받는 월급 정도의 파이프라인은 있어야 되고. 그렇지. 만들어놔야지. 만들어놔야지. 그거 없이 나오는 거 자체가 미친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무조건 맞고 또 추가적으로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가지고 있는 신용대출 이것도 갚을 현금이 있어야지. 이것도 두 개가 충족이 돼야지 그냥 막연하게 나와버리면은 대책이 없고 또 진짜 말 그대로 내가 뭔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좀 시간을 갖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나는 그냥 말 그대로 뭐 휴가를 쓰거나 애초에 그만두지 말고 그런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유명한 투자자보단 좋은 임대사업자가 되고 싶거든. 좋은 영향력 있는 선한. 나도 세입자 때 받은 고충이 너무 많고 꼬박꼬박 모아놨다가 내가 나중에 임대사업자가 되면 나는 정말 잘해줘야겠다. 그래서 요즘에 정말 최선을 다해주고 있지. 선한 임대사업자 화이팅! 안녕.